중국 반응, 손흥민 도발, 중국 축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 중국 포털 메인 점령 언론 반응 총정리. 우리 축구팬을 무시하는 태도 용납 못한다. 한국 축구의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중국 팬들의 비매너에 당당히 대응했던 심정을 소개했다.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흥분하지 않고 당당히 대처했다. 는 것이었다. 손흥민은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6차전 중국과의 경기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결승골을 도우며 1대0 승리를 안겼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이번 2차 예선에서 5승 1무, 승점 16로 무패 마감했고 3차 예선 톱시드 배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지켰다. 아시아 3차 예선은 6개 팀씩 3조로 펼쳐진다. 3개 조의 조 1에서 2위, 총 6개 국가가 본선에 직행한다. 톱시드가 될 경우 난적으로 꼽히는 일본, 이란을 피할 수 있어 본선행이 편해진다. 포트는 국제축구연맹 랭킹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한국은 피파 랭킹 23위, 이하 랭킹 포인트 1563.99점로 일본 1621.88점 18위, 이란 1613.96점 22에 이어 아시아 3위의 자리에 있다. 아시아 4위 호주 24위 1563.93점 와의 격차는 0.06점에 불과한데 순위를 지켜내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골을 도운 것은 후반 16분. 그보다 훨씬 전부터 손흥민은 3,300여 명의 중국 서포터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중국 관중은 손흥민이 공을 잡거나 경기 중 관중석 근처로 오면 험한 말을 퍼붓고 야유를 하는 등 심리전을 시도했다. 이때 손흥민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3대0으로 이겨주겠다 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등 당당하게 대응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손흥민은 답변에서 내가 특별히 야유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 경기 중에 상대팀 응원단의 야유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팬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면서 선수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제스처를 했다. 이후 좋은 경기를 하고 승리를 했다.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나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승리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단단하게 뭉쳤다. 크게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하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경기였다. 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다. 조금 더 찬스를 살려 더 큰 점수차로 이겼어야 했다. 아쉽지만 축구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코칭 스태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 이 경기 무실점으로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할 따름이다. 시즌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면서 재밌었고 한 시즌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이 정도면 집착이다. 손흥민. 이적설 일축에도 사우디는 영입 추진, 오른쪽 화살표, 살라 실패하면 협상 돌입. 손흥민이 이적설에 대해 일축했음에도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등장했다. 영국의 팀토크는 16일 한국 시각 사우디 알 이티하드가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엄청난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2명이 최고 수준 윙어도 후보 명단에 있다라고 보도했다. 팀토크는 알 이티하드는 살라를 주요 목표로 여기고 있다. 다만 살라의 이적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알 이티하드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손흥민이 영입 리스트에 올랐다. 아직 손흥민 측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살라 이적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손흥민과 사우디 이적에 대해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려졌다라며 사우디의 손흥민 영입 관심을 전했다. 손흥민은 최근 이적설로 시즌 종료 후 큰 화제를 모았다. 영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페네르바체에서 옛 스승 조세 무리뉴 감독과 재회할 수 있다고 주목했으며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PSG 등이 손흥민과 연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 이후 이적설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손흥민은 이적설들에 대해 아직까지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구단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와전돼서 나가는 것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이어 토트넘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토트넘에 무언가 성과물을 안겨주고 싶다는 걸 숨기지 않고 항상 말해왔다. 이는 나 자신은 물론 팬분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다. 지금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밝혔다. 다만 손흥민의 이적설 일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다시 한번 손흥민을 후보로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손흥민과 토트넘을 더욱 골치 아프게 했다. 사우디는 그간 꾸준히 손흥민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중동행 루머가 등장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시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사우디 구단들과 연결되고 있다라며 사우디의 관심과 토트넘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은 오는 여름 사우디 구단의 최우선 타깃으로 지명됐으며 올 시즌 후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한 접촉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사우디의 관심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2,500만 파운드, 약 420억 원 연봉 제한도 건넸다고 알려졌다라며 사우디는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계약 규모를 제시할 준비까지 했다고 전했다. 다만 토트넘은 다시 등장한 사우디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보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미 다니엘 레비 회장도 이적설을 부인했으며 장기 재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우디의 관심에도 살라 대안으로 손흥민을 데려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3. 안녕. 김. 메뉴 공식 제안 임박. 5천만 유로 오케이.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료 문의. 마타이스 데 리흐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결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영국 언론 메트로는 16일 이하 한국 시각 메뉴가 데 리흐트 영입 요구 가격을 제시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메뉴의 데 리흐트 이적료로 5천만 유로, 4,200만 파운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메뉴는 새 시즌 변화가 불가피하다. 베테랑 라파엘 바란이 2023에서 2024 시즌을 끝으로 맨유를 떠났다. 맨유는 새 시즌 센터백 보강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 영입 후보는 다양하다. 가장 최근엔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에버턴, 위 이름이 오르내렸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브랜스웨이트와 개인 합의는 마쳤다. 하지만 구단과의 이적료 협상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에버턴은 브랜스웨이트의 몸값으로 7천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는 1차 제안으로 4,500만 파운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트로는 또 다른 언론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보도를 인용해 데 리흐트는 맨유의 대안이다. 텐 하흐 감독은 데 리흐트와 아약스, 네덜란드에서 함께했다. 맨유는 데 리흐트 영입을 놓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 여름 데 리흐트를 매각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적료는 5천만 유로라고 했다. 바이에른 뮌헨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2023에서 2024 시즌 최악을 경험했다. 해리 케인, 김민재 등 공수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고도 무관에 그쳤다. 바이에른 뮌헨은 무려 12년 만에 빈손으로 시즌을 마쳤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선 23승 3무 8패, 승점 72로 3위에 머물렀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선 준결승에서 도전을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단 내 분열설도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바닥을 찍었다. 결단을 내렸다. 토마스 투엘 감독과 결별한 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을 선임했다. 콤파니 감독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2027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을 이끈다. 콤파니 감독은 이토 히로키를 영입하며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 메트로는 데 리흐트는 지난 2022년 여름 아약스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다. 당시 그의 이적료는 7,700만 유로였다. 하지만 그는 부상 등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했다.
리우트는 현재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소속으로 유로 2024에 출전했다. 그는 앞서 이적설에 대한 질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유로 2024에서 뛰고 있고 그것은 나와 대표팀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유로 2024에 집중하고 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